아, 이분 되게 스마트하다, 또는 이분이 앞으로 사업이 엄청나게 거대해질 것 같다. 이게 어디서 제가 판단하냐면 가독성에서 판단을 합니다. 가독성. 굉장히 잘 정리된 글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백날 첫날 강의하고 뭘 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그 인사이트 있는 꿀팁, 원포인트 같은 꿀팁을 보고서 바로 적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 하에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제가 원래 오늘 영상은 안 올리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실 글이라는 게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글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가치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글이 담고 있는 정보의 질이 높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시간을 뺏을 것 같으면. 전 이래요. 뭐냐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 맨날 변호사 말씀드리는데 그분들 오시고 병원 오시고 뭐 식당 오시고 굉장히 많이 오세요. 뭐 피부관리 오시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들 상담할 때 뭐가 하나 있냐면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오늘부터 피부관리사에 관련된 글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피부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시는 분들 평가를 하냐면 아, 이분 되게 스마트하다, 또는 이분이 앞으로 사업이 엄청나게 거대해질 것 같다. 이게 어디서 제가 판단하냐면 가독성에서 판단을 합니다. 가독성. 이제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시요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변론으로 하고 이 가독성 관련해서 굉장히 잘 정리된 글도 있더라고요. 마침 이게 2009년도에 처음 나왔던 글인데 요즘 지금 2024년 4월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게 또 커뮤니티마다 바이럴이 되면서 회자되는 또 그 글이에요. 이게 저는 커뮤니티 지방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커뮤니티들은 그래서 전부 다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직업상 트렌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한 직업이라서 그래요. 물론 저는 커뮤니티 글에서 뭐 후방, 뭐 야쿠방, 아니면 뭐 19금 달린 이런 인류에 넘치는 게시글들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제는 딱 제 눈에 띄는 게시글이 있었어요. 글 하면 저니까 당연히 관심이 갔겠죠. 그래서 우연하게 전 좀 소름 돋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길래 저도 소개까지 드리려고 사실은 이 영상 켰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 당시에 그 유정식 님이라고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 그분이 썼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내용을 쓱 보니까 충분히 시간 내서 읽을 가치도 있고 위트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독성 있게 글을 쓰는데 정말 원포인트 수준으로 훅 들어오는 그런 꿀팁 그렇게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높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백날 첫날 강의하고 뭘 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그 인사이트 있는 꿀팁, 원포인트 같은 꿀팁을 보고서 바로 적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 하에 별로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려 말았는데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그거는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전문성은 몰라. 알 수 없어. 내가 변호사야? 모르잖아요. 내가 같은 변호사라도 알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변호사가 됐어요. 내 옆방인도 변호사고 나도 변호사고 내 옆방인도 변호사고 저긴 대표 변호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영업하는 방식 또는 이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변론하는 거 그거 보기 어려워요. 이분이 10년, 20년, 30년 돼서 성공한 이유로 대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전문성은 그 사람 말고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깊이를. 따라서 나같이 아무리 글로 강의하고 유튜브 원고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어떤 상세 페이지를 작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아니라 가독성 측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글을 잘 쓰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봐요. 시요예. 이게 뭐냐면 시간 감각이 있냐? 그 다음에 요약 감각이 있냐? 그 다음에 예시 감각이 있냐. 글을 쓰실 때 아무리 중요한 주제고 길어야 되는 주제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2분 3분 내로 읽고 끝낼 수 있는 정도로 글을 쓰시고 영상도 5분 10분 정도 이거 넘어가시는 영상 안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을 되도록이면 간명하게 짧게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볼 게 너무 많거든. 상대방은 그리고 있잖아. 중요한 주제가 2분 3분 만에 빨리 끝나잖아. 그럼 이 사람 되게 스마트하게 봅니다. 이 복잡한 주제 이렇게 짧게 쉽게 설명해 준다고? 이해가 빡 왔어. 그게 시간 감각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이건 글과 영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약이에요. 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에는 앞단에 요약을 해줍니다. 또 끝에 세 줄 요약이 있으면 사람들 되게 기뻐하죠. 스마트하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똑똑하게 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시입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쉽게 설명했다 한들 예시가 없으면 이해 못해요. 손흥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전혀 안 보는 여자분한테 야 손흥민이 누구야? 야, 한국의 메시야? 그래? 메시는 알잖아요. 그렇게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걸 갖고 예시를 들어줄수록 사람들이 되게 쉽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시 능력이에요. 그래서 각 단락마다 혹은 각 쟁점마다 아니면 각 이슈마다 예시를 하나씩 들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신뢰를 가장 빠르게 쌓을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시요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뢰 자본을 가장 빠르게 높일 것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하게 보이거든. 멍청하게 보이는 사람 실제로는 굉장히 똑똑해. 막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막 이해가 안 돼. 그럼 그 사람한테 신뢰가 쌓일까요? 그 사람의 전문성은 인정하겠지. 근데 신뢰는 안 쌓여요. 어려워. 부정적인 신뢰가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요 예시가 굉장히 잘 들어져 있는 최근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글이 있는데 이분은 글을 너무 잘 쓰셔서 제가 예시로만 보여드리는 거고 검색해서 보시면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에 다 있으니까 문장을 간결하게 쓰는 9가지 꿀팁이라 적으신 분이 있던데 이게 그 CEO 예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례라서 그래서 제가 딱 2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글들 중에서 9가지 팁 중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돼요. 일단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을 쓰면 사람들한테 난독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뭐뭐 및 또는 뭐뭐 하도록 한다 또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시킨다 그리고 명사 끝에 성자 들어간 거 가령 뭐 방향성 뭐 효율성 뭐 실효성 이런 것들 그 성들 뭐뭐 통해 뭐뭐 등 이런 것들 안 써도 충분히 가독성 높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그 말이나 문장에서도 벌써 많이 나왔죠. 것이 이 게시글에서 베스트 댓글은 뭐냐면 이게 참 웃겼는데 대학원생이 팁 알려준다 저거 반대로 하면 논문 쪽수 많아진다 이거였어요. 논문은 분량이 또 중요하니까 이 글을 쓴 원작자가 이제 검색해보니까 나왔는데 이분한테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클레임이 걸릴 수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내용이 정말 유익해가지고 한번 모시고 싶은 마음에 초대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번 소개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게시글이 결정적으로 왜 한국 사람 누가 봐도 좋냐면 설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시도 들어줘서 아주 깔끔하게 이해를 시켜준다는 그 점이 있어요. 예시만 들어주면 아무리 어려운 내용, 복잡한 내용도 한 번에 이해가 팍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9가지 꿀팁 중에 첫 번째인데 밑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예문이 바로 나오는데 타부서 및 타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 및 정확한 대응 및 방안을 제시한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3군데에나 밑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을 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밑을 남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독자들의 난독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타부서와 타기관의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쓰면 훨씬 잘 읽힌다는 겁니다. 즉 이제 밑만 안 써도 문장 가독성이 무진장 높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3번 항목인데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이런 표현도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난독증을 높인다는 그런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예를 먼저 보면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규 제품 지식에 관하여 숙지할 수 있다. 이렇게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면 또 예시가 아주 좋게 나와 있죠. 성분 분석 결과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규 제품 지식을 숙지한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제가 앞단에 COA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장을 간결하게 쓰는 9가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쓰신 문장들이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 원글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인스타에다 어떤 글을 올리실 때 이런 것만 줄여서 쓰셔도 굉장히 가독성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스마트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뭐라고? 집에 올 때 콩나물 및 두부 및 청국장 사오라고? 야 너희